GMO 작물이라든지 세계에서 종자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옥수수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작물들이 자기의 새끼들을 잉태 못하게 만들어요. 유전자 조작으로. 토종 씨앗이 점점 중요해진 게 걔네들은 심으면 다음에 걔네들을 심고 나온 그걸로 다시 심어도 감자가 나거든요. 걔네들은 안 나요. 그러니까 매년 종자를 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사이라고 하고요. 여기선 저희가 직접 기르는 채소들 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가지고 음식하는 친환경 로컬 음식점입니다. 저희가 직접 재배하고 있는 친환경 귤밭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친환경 농법이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처음엔 반대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반대는 우리 어머니, 네. 우리 시어머니. 네. 반대도 반대인데 기본적으로 몰라요. 제가 그 모르면 용감하다고 하는 게 친환경에 대해서 모르고 시작한 게 일단 시작을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거였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친환경에 대한 사명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고 모르니까 공부하게 되고 공부하니까 더 보게 되고 지금도 주변에 친환경 한다고 하면 당장 그만두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친환경이 어렵지 않으세요 하면 매일이 어렵다고 맨날 말씀드리거든요. 어렵다는 거에서는 재배뿐만 아니라 판매도 되게 제한적이에요. 특히 이런 귤들은 다른 것들을 농약 친 것 농협에서 수매를 한다든지 수출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이거는 전부 다 친환경 급식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제한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직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얻어지는 수익이 농산물을 사면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나중에 통으로 보면 차이가 거의 없어요. 농부 입장에서는 이게 편하니까 그러면 더 당연히 친환경 안 하고 이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 전에는 여기에 시어머니가 농사를 지으셨고 그냥 늘 관행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남들처럼 농약 치고 그렇게 지으셨었는데 그때도 대량으로 수매하는 데 들어가면 워낙 값을 후려치니까 직거래로 팔 수 있으면 그래서 직거래 통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친환경으로 이제 무농약 인증 받고 바꾸면서 이 단가 자체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나무에서 열리는 양도 줄어들고 그래서 올렸더니 어머니가 농사지에서 있었던 고객분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때 저희가 느낀 게 고객 대상이 아예 다르구나. 가치관이 아예 달라져야 되는구나. 고객층을 다시 다 확보해야 되는 거구나. 오히려 가격 저항이 더 있었어요. 가격이 1.5배에서 2배를 뛰니까 전에 고객들은 아무도 안 나오는 중학교 때 저랑 형이랑 매형이랑 직접 심은 나무인데 저도 계속 관행으로 계속 했었거든요. 귤나무에 대한 농사 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습득이 되어 있고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소비자분들께서 그냥 이웃분들께서 친환경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자연농도 아니고 방치에 가깝고 친환경이라고 하면 친환경 나름의 관리를 해요. 요새는 친환경 약재들이 잘 나오거든요. 옛날에 20년 전 선배님들 다 직접 자가 제조하고 하셨는데 요새는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남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귤이 되게 관행 수준의 깨끗한 귤을 원해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관행 수준의 친환경이라고 하면 잘 이해 안 되실 것 같아요. 껍질 상태가 일반 농약 친 거랑 구분이 거의 안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친환경에서도 관행 못지않게 약을 많이 써야 돼요. 거기에 문제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약재들이 있어요. 그게 오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남용돼. 지저분해지는 이유는 얘가 고생을 해서 그런 거예요. 얘네의 삶을 엄청 평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것들을 다 없애줘야 되는 거죠. 얘를 괴롭힐 만한 걸.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약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환경의 범위 안에 있는 약재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보통 이제 친환경이라고 하면 이런 거에 점점점이 검은색으로 뭔가 막 되게 많아요. 그게 곰팡이균이거든요. 곰팡이균과 귤이 싸워가지고 남은 흉터들이에요. 근데 이제 한번 그게 오면 다음에는 거기 열매가 안 열려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방제를 하는 거기도 한데 이 균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썩는 게 없어요. 부패시키는 균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있었는데 이 예쁜 거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필요한 이 존재를 없애는 게 맞는 것인가, 애들 눈높이에 맞게 좀 바꿔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에서도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거예요. 저희는 조금은 더 자연농약 가깝게
하고 자기 밭 흙 상태에 맞게 다들 자기만의 농법을 가지고 맞아요. 만약에 밭이 여러 개면 그 밭마다 다 농법도 다를 거예요. 일조량, 그다음에 해발 고도 막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서 저희가 선택했을 때 뭘 선택하든 장점 단점 이렇게 따졌을 때 이게 우리의 선택인 것 같아. 각자 농법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해서 서로 터치를 안 해요. 저는 그냥 제 기준에서 하는 거고 다른 농부님들은 그냥 그렇게 하신다. 옳다 그르다라는 거는 가치 문제는 제쳐두고 그래서 아까 전에 디저트로 주셨던 거 정말요? 처음에 딱 먹었는데 낑깡 맛이 난다고 했었거든요. 껍질째 들어서. 그게 지금 이 농법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그죠. 그 약간 낑깡 맛 플러스 흉터랑 이런 것들 만들면서 귤에서 이제 항산화 물질들을 내뿜어요. 그래서 그러면 껍질이라든지 이런 데서가 최전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최전방에서 많은 전투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많은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게 독특한 맛을 내요. 그냥 일반 귤에서 맞아.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맛이 나거든요. 마냥 단맛도 아니고 마냥 신맛도 아니고 마냥 쓴맛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같이 껍질째 먹어도 친환경 하시는 분들 귤하고 그냥 일반 귤하고 이렇게 비교해 먹어보면 완전 달라요. 보통 요새 GAP 인증이 있는데 이게 친환경 인증인 줄 아세요? 근데 친환경 인증하고는 아니고 그냥 유통과정 인증이거든요. 그걸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찐 고객이 되시는 거고 작년에도 저희가 주문 받고 그날 마감 끝났어요. 순차적으로 나가니까 일주일 만에 다 나갔거든요. 저희도 한 번 이제 완판되기 시작하니까 그냥 쭉 가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친환경 때문에 그 맛이 느껴지는, 나오는 느껴지는 맛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친환경이 돼야 껍질째 먹을 수 있다. 저도 제주도 사람인데 결혼해서 네.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는 귤 따본 적 없거든요. 서쪽은 귤을 별로 안 해요. 요새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껍질째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저희는 저희 귤 하면서 껍질째 그냥 먹길래 맞아요. 그걸 왜 저도 아직 상상이 안 돼요. 저도 볶아 먹어 이렇게 했는데 그렇긴 먹었더니 해야지. 우와 저 이제 저희 집 귤만 먹거든요. 아예 다른 맛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친환경 이제 7년 차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 흙을 만든 게 5년 차에 거의 완성됐어요. 흙을 만드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제초제를 안 쓰고 이제 초생 재배를 하니까 유기물들 풀을 베고 썩고 베고 떼고 썩고 하면서 층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한 번만 쓱 걷어도 그냥 일반 노출되어 있는 다른 흙들하고 차이가 그냥 보여요. 흙들이 뭉쳐져 있고 배수나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지고 공급들이 많이 생겨서 그럼 땅 속에 산소 공급도 원활해지고 그러면 이제 과수 재배에서는 뿌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요. 흙이 단단하지 않고 헐거워요. 그래서 어떤 흙 밟으면 푹신한 흙 있죠. 되게 좋은 흙. 그 트랙터나 이런 게 밭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다 없어져요. 다 젖어요. 거기서 트랙터로 갈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는 푸석푸석하게 되는데 그 밑으로는 계속 다 젖어요. 그래서 요새 무경운 한다는 농법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게 그런 거예요. 무경운을 엄청 신경 쓰시는 분들은 밭에도 막 돌아다니면 안 돼요. 발자국 한 발자국 디딜 때마다 수만 마리의 미생물이 죽는데요. 농업기술센터가 이게 있거든요. 제주도에 농업기술원이 하나 있고 동서남북해서 이제 4개가 있는데 거기마다 소규모 커뮤니티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열리는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소모임을 만들고 시장들이 있어요. 제주도의 그 올바른 농부장이라든지 프리마켓처럼 정기적으로 열리는 자연 그대로 농민장터라든지 아예 다르게 만났는데 농부인 거야. 그래서 뭐 환경 관련해서 만났는데 농부여서 농부 모임 만들어지기도 하고 타이치라고 지역에 있는 옛날부터 있었던 자생 모임 같은 뭐 청년의 느낌으로 있었던 모임들이 있거든요.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에 대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청년 모임들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있는 모임인데 그것도 활발히 있는 것 같고요. 최적화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팜파트를 한 적이 있는데 씨앗을 심고 나눠주는 일을 했었는데 토종 씨앗들을 이제 다뤘거든요. 아내가 최종한 흙방울 토마토를 나눠서 이제 심기도 하고 감자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몇 회차를 심으면 어느 순간 감자가 안 자라요. 감자가 수확이 안 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GMO 작물이라든지 세계에서 종자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옥수수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작물들이 자기의 새끼들을 잉태 못하게 만들어요. 유전자 조작으로. 토종 씨앗이 점점 중요해진 게 걔네들은 심으면 다음에 걔네들을 심고 나온 그걸로 다시 심어도 감자가 나거든요.
걔네들은 안 나요. 그러니까 매년 종자를 사게 만드는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옥수수, 감자뿐만이 아니고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바나나가 전 세계 병 하나가 돌았는데 다 죽은 적 있어요. 일부 빼고.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매해 나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올리브도 그런 적 있고 사과도 그런 적 있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결국 최적화가 안 된 토종씨앗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사를 지으면서 한편으로는 토종씨앗 꼭지를 놓지 않는 게 그런 중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토종씨앗은 여성 농업인들이 중심으로 단체로 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많이 토종씨앗 운동을 하세요. 근데 토종씨앗은 진짜 근데 좀 많이 회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안 그러면은 로얄티가 엄청 많이 지출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확량도 계속 떨어져요. 토종씨앗 문제는 많이 다뤄져야 된다고. 이게 친환경하고 이게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같이 책도 보고 이러면서 조금씩 세상에 눈 뜨면서 느낀 건 밭작물들이 다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인 거예요. 전부 다 단일 경작. 그러니까 망하면 다 같이 망하고. 그리고 무는 누가 3개만 줘도 되게 부담스러운 채소인데 전국의 무 소비를 제주도에서 뭐 몇십 % 책임진다 이렇게는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식당에서 많이 소비가 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식당들이 영업을 안 하면 도 전체가 막 술렁술렁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경작지가 계속 늘어나요. 최적화가 재앙이라고. 다양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환경에 최적화되면 그 환경이 바뀌면 재앙이잖아요. 다멸종.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던 게 바닷가였어요. 어느 날 바닷가에 갔는데 다른 나라 글자가 써져 있는 쓰레기가 떠내려온 거예요. 근데 일본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었어요. 이게 그때 어떻게 왔지? 생각하면서 왔는데 크면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너무 많아지고, 제주도에는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돼요. 물이 워낙 귀한 곳이었어서 바닷가에서 이제 물이 올라오는 샘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지금은 우리가 친환경을 하니까 여기 생태계가 조금 옛날 처음 우리 했을 때보다 좀 복잡해졌지만 들리던 새소리가 안 들리고 늘 보던 곤충이 안 보이고 동물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억나기 언제부터라고 모르겠지만 2002년 기점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월드컵 하면서 제주도의 일주도로 도로 정비가 엄청 크게 됐거든요. 그 도로를 중심으로 차들도 너무 세게 다니게 되고, 그 차들이 다니게 되니까 관광객도 많아지고, 서귀포에 있는데 제주도의 모든 물류가 다 글로 모이게 되고, 그래서 다 빨리빨리 뭔가 발전 이런 중심이 되다 보니까 확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지금 또 이 지역 지금 온평을 중심으로 제주 제2공항이 추진 중이에요. 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동의를 했었어요. 공항 이용객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의 형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어서 그 수요에 일단 기본적으로 물음표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공항이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과연 공항을 세워야만 그게 해결이 되는 것인가,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항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단순하게 제 개인적 입장만 봤을 때 공항 부지의 70%가 우리 온평 마을이에요. 마을만 존재하고 마을에서 경작할 수 있는 밭들이 전부 다 공항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옛날 어렸을 때 뭐 했었던 밭이라든지 제가 봤던 경치라든지 이런 게 다 사라지고, 뿐만 아니라 제주도 그 온평 마을에 아무래도 지금 여기 농어촌 마을이거든요. 경제 기반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농사 지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뭘 네. 그리고 이제 땅이 있는 사람 보상을 받아요. 근데 땅이 있지 않고 빌려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영농조합법인에 취업해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보상도 못 받고 쫓겨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온평이 용암 대지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쭉 널어지다 보니까 공항 활주로를 만들기 쉽다고 해서 여기가 들어오는 건데, 그 안에 용암 동굴들이 형성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물들이 지하수로 들어가는 통로거든요. 그 위에 그걸 막아버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 지금 당장 용천수 문제라든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 많아질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 작년까지 청년회장이었어서 가서 얘기하면 들은 척도 안 해요. 도에서 나와도 좀 많이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뒤에 있는 지도도 만들었는데, 이 지도에 여기 일주도로 기준으로 이 위쪽으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기본고시는
확정이 됐는데 환경영향평가 준비 중이거든요. 여기에서 막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회경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얘기하시지만 무한히 소비를 해야 되는 사회인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자본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는 자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네. 지속 가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배척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고 한계 범위 밖에 있는 거는 결국은 도움을 얻어야 되잖아요. 커뮤니티가 중요해지고 이런 것들이 저희는 중요한 가치인데 계속 소비해야 되는 사회에서는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 경쟁해야 되고 아까 말했던 효율성이랑 최적화 맞아요. 그게 더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을 때도 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식당을 하는 게 맞아? 뭐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벌어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시작을 한 거긴 해요. 앞으로는 제주가 어떻게 바뀌길 바라세요? 내 친구가 낚시하고 지금 골프 관광객이 그렇게 많대요. 낚시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진짜 많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생태계들도 많이 파괴하고 밑밥 하나 뿌리면 거기가 많이 오염이 돼요. 부영양화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이 공간을 지으면서 이런 공간이 그냥 흔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누구나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국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일상적인 생각.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지역 소규모 옛날에 뭐 독일이나 이런 데 길드라든지 커뮤니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수공업자들이 중요시되고 그러면 소규모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공론화되고 많이 알려질 거예요. 이런 사고나 생각들을 좀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희 같은 공간이 전혀 특별한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한 가지 바람입니다.